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설명은 쉽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는 data.frame이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아까 리스트에서 마찬가지로 이름 정해주고 그 내용 넣고 이름 정하고 내용 넣고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의 이름이라고 한 게 하나의 칼럼을 구성하는 거고 하나의 칼럼은 하나의 벡터로 구성돼야 돼요. 하나의 벡터라는 것은 한 열은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타입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숫자, 문자 뭐 이런 게 섞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칼럼이 달라지면 X 말고 Y에다가 숫자 같은 걸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 다만 X와 Y가 길이가 같아야죠. 표가 하나로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 명령어를 수행하면 X와 Y라는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비슷한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X라는 변수, 칼럼으로 항상 먼저 이제 만들어집니다. Y라는 변수, X는 문자, Y는 숫자. 이게 매트릭스와의 차이죠. 성질이 다른 데이터를 한 표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왼쪽에는 그 행 번호가 자동으로 이제 붙습니다. 매트릭스처럼 이제 2차원의, 그러니까 2차원의 데이터인데, 얘를 인덱싱 할 때 그냥 D1이라고 이렇게 치면 첫 번째 칼럼을 보여줍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우리가 칼럼 단위로 많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뭐 매트릭스처럼 콤마를 써가지고 또 다 지정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1이라고 치면 그게 첫 번째 칼럼이구나 하고 R이 인식해서 첫 번째 칼럼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데이터의 지금 구조가 뭘까요? 세로로 돼 있고 아까 X, Y 다 있는 데이터 프레임하고 똑같이 생겼죠. 지금 아까 리스트에서와 똑같이 괄호를 하나만 쓰면 그게 비록 한 칼럼이라도 한 열이라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괄호를 두 개 쓰면 얘가 벡터가 됩니다. 우리가 처음 배웠던 벡터는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죠. 요거 아까 리스트에서 하고 똑같죠? 그래서 꺽쇠 하나짜리 스트럭처를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옵니다. 5개의 관찰값이 있고 변수가 하나인 데이터 프레임이다. 근데 꺽쇠 2개짜리는 벡터죠. 캐릭터 벡터고 1에서 5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데이터 프레임은 그러니까 매트릭스와 리스트의 성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가지고 인덱싱을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제 문자 따옴표 해줘야죠. 그다음 결과가 하나는 데이터 프레임, 하나는 벡터인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과 첫 번째 컬럼을 뽑아줘. 똑같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에서 꺽쇠를 2개를 쓰면은 벡터로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벡터의 첫 번째 값을 이제 끄집어내 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D 값이 이제 X하고 Y가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벡터인 Y의 첫 번째 값을 이제 출력을 해줄 겁니다. 엔터를 치면은 이제 Y의 첫 번째 값이 나왔고, 그것은 D에서 두 번째 칼럼 뽑은 다음에 첫 번째 값을 보여달라는 요 명령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리스트에서 마찬가지로 꺽쇠 2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기능이 달러입니다. 그래서 D에서 D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X 변수를 보여줘 하면은 달러 쓰면은 편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쓰면은 나오는 결과가 벡터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인덱싱은 벡터 인덱싱 하면 됩니다. X의 첫 번째 값 보여줘 하면은 꺽쇠 하나짜리 써가지고 하면 첫 번째 값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인덱싱 할 때 조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D 중에서 D의 Y, 여기서 이제 보통 앞에서 D를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D를 생략하고 이제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써줘야 돼요. D인데 인덱스 안에서도 D 중에서 Y가 3보다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조건 넣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되는 게 벡터하고 이제 성질이 비슷한 거죠. 다만 다른 점은 Y가 3보다 작거나 같은 행을 골라서 다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X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응되는 행들이 다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변수를 기준으로 조건을 줘가지고 표를 자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로 D1, 뭐 3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D2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매트릭스에서 썼던 인덱싱 방법은 역시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작업,
duplicated 아까 우리 배웠죠? 벡터에서 중복된 거 찾아주는 일을 합니다.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상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x는 문자로 되어 있고 y는 숫자인데 x에는 이제 NA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duplicated 돼 있냐? 라고 물어보면 이 행 전체가 duplicated 돼 있으면 돼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이거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가가지고 중복이다라고 얘기하네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갔더니 C하고 3인데 위에 C3이 있네요. 네, 모든 게 같은 행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D에서 이 앞에 느낌표는 not이라는 뜻이에요. duplicated 되지 않은 것만 내가 뽑아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duplicated 된 거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그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게 보고 싶으면 which 쓰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의 행번호 알려주죠. 그 다음에 이 complete cases는 행을 구성하는 이제 모든 요소들이 값이 다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complete cases D라고 이제 쳐보면 맞지만 이 not available 들어가 있는 얘는 이제 false로 뜹니다. 그래서 부교시 true인 것만 골라서 D에다가 담아줘. 그러면 not available이 들어가 있는 행이 사라지고 값이 있는 것들로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그 일부분만 잡는 함수를 subset이라고 합니다. 앞에 만들었던 D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C라는 칼럼을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데이터 프레임 덮고 우리 D라는 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C를 추가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별도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D에다가 그 작업을 해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D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C가. 그래 놓고 D 중에서 Y가 3보다 큰 것만 이제 서브셋을 만들어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이제 논리 연산에서 어떤 걸 골라달라고 했는지와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하나를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어떤 칼럼을 선정해 가지고 그걸로 막 여러 가지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A 칼럼과 B 칼럼을 곱해줘 뭐 이런 작업을 하면 이거 각상으로 곱한 값을 보여주고 뭐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다가 달러 요거를 중복해서 계속 쓰는 것도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식이 길어지면.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도 길고 막 이러면 그때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한 번만 이제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쓰는 함수 이름이 with입니다. 그러니까 with 해서 괄호를 열고 데이터 프레임 이름 한번 앞에 적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D 달러 없이 그냥 변수 이름만으로 식을 막 적으면 그 연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주 그 압축된 변수명과 아주 작은 표 가지고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반복해서 달러랑 같이 쓰는 게 별로 귀찮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로 이름이 길어지면은 반복해서 쓰는 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with라는 함수 많이 쓴다. 자, 다음은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 같이 2차원으로 구성된 데이터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함수로 apply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apply하고 비슷한 함수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얘들은 행방향이나 열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고 싶을 때 이제 그때 쓰는 함수입니다. 사용법을 한번 보시면 눈으로 보는 게 이해하기 훨씬 좋은데요. 1부터 12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행이 3개짜리인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 곱하기 4짜리 행렬이 만들어졌는데 행렬과 관련해서 1이나 2의 방향으로 두 번째 쓰는 이 아규먼트는 행이냐 열이냐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값을 찾아달라 하는 이제 조건을 주는 겁니다. 1이 행이고 2는 열입니다. 그래서 apply m1 max를 치면 행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그 큰 값들을 찾아달라 하는 겁니다. 1행에서 제일 큰 값, 2행에서 큰 값, 3행에서 제일 큰 값을 하나의 벡터로 보여줍니다. 밑에 거는 이제 열 기준으로 해서 최소값을 알려달라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그 apply라는 함수는 array에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1부터 24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array를 하나 만들었을 때 그 A라는 array를 가지고 일단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면 설명드릴게요. 우선 1번을 가지고 페이스트를 하는데 collapse를 콤마로 하라. 그러니까 페이스트라는 게 이제 문자열 처리하는 함수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합쳐주는 이제 문자를 하나로 합쳐주는 건데 합칠 때 문자와 문자 사이에 콤마를 넣어가지고 합쳐달라 하는 명령어가 이제 paste collapse였죠. 그거를 실행을 해보면 요 1이라는 것은 array 안에서도 이제 행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1번 패널과 2번 패널에 있는 1, 4, 7, 10, 13, 16, 19, 22 요거를 이제 하나의 벡터로 이제 콤마로 이제 묶어서 이제 컬랩스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을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열 방향으로 합쳐달라고 해도 역시 그와 유사한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pply에서 1,2라는 이렇게 벡터를 입력을 해주면 그 결과가 이제 이와 같이 나옵니다. apply 한 다음에 이제 3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위에 있는 이 패널들 보면서 뭐가 어떻게 작업된 건지를 결과를 갖고 한번 보시는 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array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 apply를 array에다가 적용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 apply 함수가 조금 뭐랄까 유사한 또 다른 함수로서 lapply하고 sapply가 있습니다. lapply에서 L은 이제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sapply는 그 리스트를 심플하게 만드는 함수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해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L이라는 변수 안에 x, y, z 이제 세 가지 엘리먼트를 가진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x, $y, $z 안에 이렇게 숫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L이라는 거와 관련해서 이제 length를 구해주는 이제 apply를 하고 싶다. 근데 그 대상이 지금 리스트잖아요. 네, 이제 L apply 리스트 하나 넣고 그 다음에 length라고 치면 각 그 요소의 길이를 리스트의 형태로 뽑아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각각의 길이를 뭔가 이제 활용을 하려면 리스트인 형태보다는 이제 벡터의 형태로 뽑아내는 게 더 낫잖아요. 그때는 unlist라는 것을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리스트가 왔을 때 unlist 함수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벡터로 만들어 줍니다. 실행을 해보면 18, 9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 놓은 걸 알 수 있죠. 이 sapply는 그 작업을 바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lapply하고 기능은 똑같은데 결과를 벡터의 형태로 내보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lapply를 뭐 min이라든지 평균이죠. 또는 표준 편차라든지 range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다 이제 리스트로 나오는 거죠. lapply는 결과를 리스트로 뽑아낸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평균이나 표준 편차와 달리 이 range 같은 경우는 최대값과 최소값 두 개를 뽑아주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결과를 뽑아내기에는 이 리스트 형태로 그 결과를 출력을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lapply 같은 함수를 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요. 얘를 sapply로 해보면 역시 똑같이 그 벡터의 형태로 결과를 출력을 해주는데 이제 range 같은 경우는 한 벡터 안에 그 한 요소의 값이 두 개씩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D A하고 B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인데 저것의 랭스를 구하는 그것도 이제 lapply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칼럼이 몇 개 요소로 되어 있는지 보여주죠. 근데 그 결과가 리스트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이제 sapply로 하면 벡터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평균, 뭐 표준 편차, 레인지 같은 작업 리스트에서와 이제 똑같이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생긴 모습은 데이터 프레임은 매트릭스하고 비슷하고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성질은 리스트하고 상당히 닮았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tapply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거하고 관련된 함수가 테이블인데 거기서 t는 테이블 말하는 거다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아까 그 D라고 만들어 놓은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C라는 칼럼을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ABC라는 세 개의 칼럼을 가진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이 D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with 함수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T apply를 하는데 B, C, min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B라는 칼럼을 갖고 가공을 하되 C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게 쳐보면 훨씬 생각이 하기가 쉬운데 tapply는 D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B를 작업을 하는데 C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C가 지금 1하고 0 두 개의 값으로 되어 있죠. C가 1인 것과 0인 것으로 나누어서 평균값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 평균값으로 지금 표처럼 만들어졌죠. 이게 tapply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작업을 또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C를 조금 C를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D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인데 이 D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tapply를 하는데 B를 작업을 하되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이제 리스트로 하는 거예요. X는 C, Y는 B 두 가지로 해서 민을 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결과를 보시는 게 훨씬 생각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 B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C가 0일 때와 이럴 때, D가 0일 때와 이럴 때를 나누어 가지고 각각 이제 평균을 구해봐 달라. 그걸 표로 만들어 달라 하는 명령입니다. 실제로는 요 위에 줄 이제 하나의 변수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변수에다가 어떤 작업을 하는 구분을 해서 이제 표로 나누어 주는 그 작업을 할 때 이제 tapply를 많이 쓴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자주 쓰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D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싶을 때 이제 summary라는 함수를 쓰면 각각의 칼럼이 갖고 있는 기초 통계량을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근데 이 기초 통계량을 보여줄 때 by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면 역시 위에 tapply처럼 어떤 변수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by라는 함수는 D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B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이때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뭐 with 같은 걸로 따로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D$B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summary 해달라 하고 argument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by를 해보면 이게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B가 보면은 이제 6에서부터 이제 10까지의 값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B가 6일 때, 7일 때 이런 식으로 B의 값에 따라서 다 나눠 가지고 서머리를 지금 해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C에 D$C라는 게 요것만 내용을 보면 1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벡터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0과 1이 각각 몇 개 있는지 개수 가지고 탭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변수 두 개를 지정하면 두 개로 그 2차원의 표를 또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표 만들 때 앞에서 이제 컷이라는 벡터에서 그 컷이라는 함수 배웠잖아요. 그래서 B라는 벡터를 D라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요 결과는 하나의 벡터죠. 요 벡터를 세 개로 쪼개줘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앞에 이제 명령어를 주면 이제 컷에 의해서 나누어진 세 개의 그룹마다 각각 몇 개인지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함수들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들인데요. 이것들의 사용법, 그리고 뭔가를 가공하고 싶을 때 어떤 함수를 쓰면 된다 하는 것을 일일이 지금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런 게 있다 하는 것을 많이 어렴풋이라도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 데이터 구조 중에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설명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